안녕하세요. 전 서울에서 사는 29살 여자입니다. 3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한 남자가 있어요.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습니다. 33살이고요. 일단 먼저 제가 살아온 환경을 말씀드릴게요. 어렸을 적부터 전 단 한 번도 여유라는 걸 모르고 자라왔어요. 초등학교 때는 물론 그 흔한 수학 여행도 돈이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대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그 어렸던 시절 단칸방에서 남들 다 기름 보일러 켜고 연탄 다 사라져갈 무렵 저희 가족은 연탄 한 장으로 하루를 버티곤 했죠. 솔직히 어렸을 땐 쪽팔릴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단 생각 하나로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공부든 생계든 그때의 가난은 지금 생각해보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을 거예요. 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4가족이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술에 찌들어 사셨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단칸방은 짤어 있었죠. 엄마는 그런 아빠를 참고 또 참고 결국엔 제 동생과 저를 두고 떠나셨죠. 그때 엄마는 저희와 같이 떠나자고 제게 말했어요. 어디든 떠나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생생히 기억나요. 제 나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사춘기도 채우기 전이었죠. 그때 전 당장이라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 속마음은 내가 이렇게 동생이랑 엄마랑 떠나버리면 저 홀로 남겨진 아빠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아버지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셨지만 저희에게는 늘 다정하셨어요. 주변에 술 먹고 가족 때리고 협박하고 그런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죠. 그래서 그런가 어릴 때 전 아빠를 떠날 수 없었죠. 그렇게 가난은 계속됐고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15도 안 되었던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몰라요. 고등학생 때까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독하게 공부했으니까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어요. 제 배경만 보고 친구들과 친척들 저에게 넌 절대 못 되라는 말과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라는 말이에요. 주변에서 늘 제 환경을 보고 무시하는 말원들을 많이들 했죠.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. 전 자신 있었죠.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생각이었죠. 처음 들어갈 때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방학 때 공장에 들어가면서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면서 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무렵 아빠는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신 채 살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그 단칸방의 능력도 좋으시지 어떻게 또 다른 아줌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 여자도 참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뭘 보고 들어와 있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저와 제 동생에게 소개를 하는 듯 앞으로 우리 엄마 될 사람이라고 엄마라 부르랍니다. 저희는 거부했죠. 싫다고. 그때였습니다. 제 동생과 처음 심각하게 혼이 났어요. 아빠한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담겨있던 후회가 터졌나봐요. 엄마가 떠나자고 했을 때가 생각이 혹 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전 꿈이 있었습니다. 제 스스로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늘 다짐했습니다. 그래서 제 동생도 제가 꼭 이 가난을 벗겨내주고 싶었죠. 그렇게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. 전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했고 공부뿐 아니라 사람관계 인성 모든 게 뛰어나다고 주변에서도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. 몇몇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적어도 독한 여자다. 어릴 때 그렇게 거지처럼 살더니 등 부러움과 시기를 대놓고 보여주더라고요. 그렇게 24살의 어린 나이에 연봉이 6천 정도 됐죠. 해가 지날수록 연봉은 더 오르고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아시는 아버지는 제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. 집도 이사해야 하지 않겠냐고. 전 말했어요. 여태 제가 이렇게 혼자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빠는 도대체 제가 이렇게 지낸 세월 동안 뭘 하셨단 거죠? 솔직히 예전에 제가 저희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모질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. 엄마 없이 자란 저와 제 동생을 스스로를 위로하며 외롭게 자란 저의 남매를 방치한 아빠가 더더욱 미워지더라고요. 그렇게 전 회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도 모았습니다.
보통 동료 직장들 보면 입사하자마자 대출 받아서 차 사고 대출 안 받아도 2년 차만 돼도 차는 기본으로 깔고 다니더라고요. 저는 굳이 차가 필요한가, 지하철이란 엄청 편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굳이 돈도 아깝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 돈 다 저축했습니다. 어려서부터 가난한 게 습관이 됐는지 돈을 벌었으면 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다 아까웠습니다.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, 제가 입는 옷들 전부 아꼈죠. 그렇지만 제 하나뿐인 남동생에게만큼은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.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동생 하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던 거니까요. 그래서 그런가 동생도 졸업하고 잘 자라줘서 지금은 좋은 대학하고 군대 다녀와서 초업 준비 중에 있어요. 군대 있을 때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줬는데 제대하고 나서 저한테 1,000만 원을 주더라고요. 누나한테 받은 돈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쓰고 싶었다고. 근데 꼭 필요한 순간이 이 돈은 제가 결혼할 때 못해 쓰라는 동생의 말이었습니다. 이런 동생을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지내오다가 회사 동료랑 우연히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. 호감이 갔죠. 무엇보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하더라고.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연애 3년차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죠.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와 반대로 어머니만 계셨었죠. 외동아들의 시어머니 혼자 키우셨단 거죠. 혼자 키우신 것 치고 생각보다 부유한 환경을 갖추고 계셔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. 수려한 외모에 맞지 않은 젊음, 엄청 고우셨어요. 정말 곱게 절한 사모님 느낌이었죠.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. 저의 부모님들에겐 소개해주지 않았어요. 해도 어차피 돈만 보고 달려들 게 뻔하니까.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. 시어머님 혼자 계셔서 처음엔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맞나 생각도 했는데 남편은 엄마 혼자서 잘 계신다며 따로 먼저 나와 살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뭐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긴 했죠.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동생한테 연락이 한 통 왔어요. 누나 혹시 매형 지금 집에 있어? 라고 물어봤죠. 아니,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있어서 늦는다고 말했죠. 그러자 동생은 놀라지 말라며 절 진정시키고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유흥가 근처 업소에서 매형이 다른 여자랑 밖으로 나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. 전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죠. 동생은 제 남편이 들어간 모텔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들어간 호수는 말해줄 수 없다며 제가 들어가는 걸 막았죠.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어요. 동생은 돌려보냈죠.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는 하니 받지 않았고 동생이 가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났을까 딱 봐도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랑 같이 나오는 것이었죠. 저는 바로 달려가서 남편을 후려갈기고 머리채를 쥐어잡았습니다. 그리고 그 여자가 말리길래 그 여자 머리도 쥐어잡았습니다. 완전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. 그때였어요. 어디서 멀리 들어봤던 목소리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는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는 순간 뺨을 맞았습니다.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제 시어머니셨습니다. 전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지? 벙찌고 있는 순간 제 남편과 같이 모텔에서 나왔던 여자가 제 시어머니에게 사장님, 저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라고 말했죠. 사장님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말하니까 제 시어머니는 술집 마담이셨던 겁니다.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외모와 어울리는 직업이었죠. 홀어머니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지금 사는 집도 엄청 좋고 궁금하긴 했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죠. 그래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. 이 사람 언제부터 이런 곳에 들락날락했냐고. 그랬더니 그냥 잠깐씩 가게 와서 도와주는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. 이에 아가씨랑 같이 나온 것도 손님이랑 있다가 제 남편이 마중 나온 거라고. 아니, 그걸 왜 제 남편이 하고 있고 그걸 또 믿으라는 게 진짜 사람 바로 앞에서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불륜녀는 제가 와이프인 거 늦게나마 알았는지 남편이랑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? 아니 어떻게 지 자식이 대놓고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저걸 감싸주는 시어머니가 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.
그때 제 남동생이 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다시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하고 절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날 이후로 이혼 소송을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나마 아이가 없다는 거에 정말 천운이라 생각해야죠. 앞으로 저에게 사람이란 제 친동생 빼고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.